식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뭐 안품 문제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루트엑스 미분하는 거 있잖아, 루트엑스 이런 거. 얘는 좀 많이 어려서 조금 그러니까 루트엑스를 미분한다는 거. 얘는 지수로 바꾸면 x 2분의 1이고 얘를 이제 미분하는 거. 우리가 이제 지수 확장이 됐어. 실수일 때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했고 지수 튀어나오고 차수 하나 깎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2분의 1 튀어나오고 이제 그 다음 차수를 낮추면 1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오게. 그래서 뭐가 되냐면 결과적으로 2루트 x분의 1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 루트 x를 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만약에 합성이 된 경우는 만약에 여기 안에 x에 관한 시계는 fx 어떤 x에 관한 시계가 있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똑같아. 그럼 합성함수니까 얘를 그냥 하는 거고 마치 루트 x 미분하듯이. 그럼 알맹이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2루트 fx 이렇게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알맹이 미분한 거 여기다 곱하지. 얘를 미분한 거냐면 f 프라임 x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합성이 된 경우까지 이거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보통인데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해버리지. 루트 x 미분하면은 2루트 x분의 1. 만약 합성이 된 경우는 알맹이 미분하고 여기다가 올려주면 돼. 어차피 곱했거든. 그렇지, 그러죠. 오늘 본 거 중에서 다 괜찮니? 특히 근데 막 좀 8번 같은 로그 이런 거는 그치, 이 상태로 그냥 우리가 진수분해 미분을 해버리면은 루트가 있는 상태에서 좀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덧셈 뺄셈으로 좀 변형을 해놓고 하는 게 더 편하지. 그치? 이 상태로 해도 되는데 루트가 있고 막 분수 형태란 말이지. 그러면은 8번 같은 경우는 애초에 방향을 잡을 때 이런 거 다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어차피 로그잖아요. ln 로그니까 지금 2분의 제곱 튀어나왔어. 2분의 제곱 빼내고 이렇게. 그치? 이렇게 빼내고 이런 식으로. ln에 지금 얘를 다시 또 뺄셈으로 바꾸면 나눗셈이니까 1 더하기 sin x 그 다음에 빼기 ln 1 마이너스 sin x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놓고 하는 게 낫지. 이게 훨씬 쉽잖아. 덧셈 뺄셈으로 우선 바꿔놓고 하는 게 낫지. 나눗셈인 상태에서 우리 진수분의 진수회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복잡해. 얘는 이렇게 조금 우선은 1차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오죠. 여기서 이제 진수분의 진수회분 하는 거지. 요놈분의 얘 미분하고 위로 올리고 마찬가지로 요놈분의 얘 미분하고 위로 올리고 그 다음 통분해서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좀 괜찮니? 어떤 게 좀 어렵니?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9번은 밑과 지수의 변수 있잖아. 이게 딱 그 로그를 취해서 이잖아. 로그 미분법. 그렇지? ln을 취한 다음에 지수를 내린 다음에 그 상태에서 미분해주는 거. 딱히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 그냥 말 그대로 진짜 필수 명분이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지. 우리 내신 시험을 보면은 딱 한 보통 점수 던져주는 문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고. 근데 우리가 과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 난이도는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왜냐면 그만큼 학생들이 선행도가 이게 좀 낮아지기 때문에 점수 필수형 비중이 좀 늘어나. 과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론 뭐 필요도 나오긴 하는데 그 비중이 좀 적다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14번? 14번은 뭔가? 14번은 이게 더 없죠? 2번 미분하는 건데 지금 fx 검색해보면 3x에 그 다음에 2에 ax 빼기 b지. 그럴 때 지금 F'이 0이 나와 있고 F 더블 프라임 나와 있으니까 구함수하고 이게 다 가는 거지. 그래서 한번 미분해 볼까? 분미분 해야 되겠어? 분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가운데 플러스지. 분미분이니까 이번엔 뭐냐면 앞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이번에 얘를 미분할 거. 얘를 미분하는데 합성함수니까. 우선 지수함수야. 2의 ax 마이너스 b 쓴다. 알맹이 건드리는 게 아니지. 그 다음에 알맹이 미분하고 곱할 거니까 3a 곱해주면 되겠지. a만 여기다 딱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계도함수 구할 때는 항상 우리가 조금 식정리 해주는 게 좋아. 공통인수를 좀 꺼내서. 안 그러면 여기를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지금
3 공통인수가 ax 마이너스 b제곱. 얘를 좀 묶어낼 수 있지. 얘는 다 빠져나가니까 1이 될 것이고, 여기서는 1 빠져나가고 이거 빠져나갔으니까 3x. 3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얘 빠져 ax. 이거 되겠지. 우선 1차적으로 한번 미분할 때가 늘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미분이지. 여기서 내 고민을 써야 되겠어. 지금 고배 형태니까 앞에 거 미분 한번,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미분하면은 마찬가지로 3a 될 거고, 그 다음에 2에 ax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것이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1 더하기 ax, 그 다음에 플러스가,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입고 나면은 a지. 여기 3a 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더 없고 계산이 좀 더럽지. 이게 더 없어.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f 프라임 0 여기다 여기 볼게. x에서 0을 집어넣었어. x에서 0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b 되고, 여기 0 집어넣으니까 슬랑치. 얘가 얼마나? 3이다. 바꿔시키면 여기서 마이너스 b가 1이 돼야 되니까 b는 3 마이너스예요. 나오시고 b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0을 집어넣을 거야. 0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3이 될 것이고, 여기 0 집어넣었으니까 2에 마이너스 b지. 근데 b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얘는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1만 남지. 0 집어넣으면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여기 3a에 마찬가지로 a 대신 0 집어넣었어. x에서 0 집어넣었어. 위에 날아가고, 그 다음에 b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되네. 6a에 2가 되네. 지금 얘가 3이야. 따라서 약분시키고 여기서 a 값을 알아내면 2분의 1. a가 2분의 1, 이렇게 마이너스. 계산 문제지 이거. 어렵다기보다는 식이 좀 돌아오니까 우리가 이제 이계도함수 구할 때 한번 도함수 구한 다음에 이렇게 식 정리하는 게 좋아. 안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지. 나머지 문제 괜찮네. 우리가 미적분 한번 공부했으면 이 정도는 알잖아. 필수적으로. 머릿속에 좀 남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음함수 미분법이라든지 역함수 미분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신경 써야 돼. 그냥 그거는 내신 문제도 보면 단순하게 그냥 미분하시오 이게 많이 나와. 여러 가지 미분법은 미분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 거죠. 미분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진도 좀 나아졌네. 진도를 수를 초월했기 때문에 접수한 당시에 보셔야 돼요. 극대구사 잘지. 접수를 다 했니? 어제 했는데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오늘 극대구사 쪽을 볼 건데 여기는 이제 함수의 증가문이야. 함수의 증가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하는 자작된 목적이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아도 함수가 증가하고 현재 감소하고 판단할 수 있다 했고, 우선은 극대와 극소의 개념이 나오는데 극대하고 최대하고 다른 개념이야. 그러니까 뭐 함수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랬을 때 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전국 1등을 의미하는 거고, 극대라고 하는 거는 뭐 동네 1등인 거지. 이런 게 최대잖아. 가장 큰 거. 그리고 이제 그 언저리 근처에서의 1등. 얘가 이런 게 바로 뭐냐면 극대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극대하고 최대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극대가 항상 극소보다 크냐? 이거는 거짓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극소잖아. 얘가 이제 극소인데 이 극소가 여기 극대보다 클 수도 있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극대가 항상 극대가 항상 극소보다 크다는 거는 틀린 놈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선은 극대함수의 개념 조금 잠깐 얘기하고 우리 첫 번째 박스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여기 바로 2번이야. 바로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봅시다. 거기 요약돼 있지? 거기 뭐가 되냐면 여기 f 프라임 x가 미분 개수지.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이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이면은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지. 명제가 하나 나와 있지. 그러니까 반대로 뭐냐면 도함수의 부호지. 음수이면은 함수가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해체해야 될 건 뭐냐면 함수의 증가 감소를 결정하는 거는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결정하는 건 뭐냐면 도함수의 부호야. 도함수의 부호지. 도함수의 부호. 양수면 증가하는 거고 음수면 감소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 정의를 배웠지만은 이 미분계수는 기하적 의미가 지금 그래프에서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였지.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 때는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우상히 하면은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양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의 역이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증감수이면은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 여기 참이라는 거지. 그럼 제가 이거 거짓이야. 증감수이면은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등호가 달라붙어. 요거부터 이해해야 돼. 마찬가지로 감소함수이잖아. 감소함수이면은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등호가 생성이네. 요거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거부터 출발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럼 증가함수가 뭔지, 감소함수가 뭔지 우리가 정의부터 한번 얘기하면은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하는 거는 요걸 증가함수라고 해요. 증가함수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함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런 게 증가함수겠지. 우상이야. 오른쪽 끝에 올라가는 게 증가함수인데 증가함수의 정의 자체는 이렇게 돼 있어. 구간을 전제로 깔아서 구간 내에 있는 두 점을 임의로 두 점을 잡는 거지. 임의로 두 점을 잡았을 때 지금 x1보다 x2가 더 크거든. 그럴 때 큰 놈의 함수값이 더 크면 얘보다 요거 이면이지. x값이 큰 놈의 함수값이 크면 증가함수야. 요게 성립이 되면 증가함수거든. 증가함수가 제외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요게 왜 등호가 붙는지 잠깐 얘기를 하면은 요 놈 때문에 그래. 얘가 아주 유명하지. fx가 x세제곱 이거 볼게. 다음 이 수투에서 수투 내용이지. 수투 내용인데 x세제곱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x세제곱의 그래프야. 우선 제가 증가함수인지 먼저 판단해 볼 건데 내가 랜덤하게 두 점 잡는 거지. 어느 점에서 x1과 x2를 잡든지 간에 x값이 큰 놈의 함수값이 더 높아. 그렇지 않니? 어느 점에서 잡든지 간에 그렇지? x값이 큰 놈의 함수값이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증가함수임이 명백하지. 얘는 분명히 증가함수가 맞아. 증가함수가 맞는데 실제로 이놈을 미분하는 거죠. 얘를 미분했을 때 3x 제곱이 나오거든. 미분하면 3x 제곱이 나오고 그럼 이놈은 이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이 등호가 다르거나 동일한 얘기야. 증가함수일 때는 뭐냐면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 잠시 이 순간 같은 경우는 접선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거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게 증가함수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다루게 돼. 요거 기본 명제라고 했을 때 이 영명제는 거짓이 돼. 영명제 어떻게 되면 등호가 반드시 달라붙어야 돼. 요거 반드시 달라붙어야 되고. 그래서 뭐 보통 책에 많이 소개되는 게 이거지. 뱉나요 그래도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이게 요만큼이라면 증가함수가 그 안에 있지. 증가함수가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여기 f 프라임 x가 0보다 큰 게 요만큼인 거지. 포함관계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여기 부분, 여기 영역에 나가면 뭘까? 여기 영역.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증가함수는 아닌 거. 둘 다 알아야 돼. 여기 영역에 속하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애가 상수함수 혹은 뭐 이런 거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일부분만 상수함수 이런 식으로 올라가. 이거 한번 꺼내서 한번 그려볼까?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를 y는 fx라고 내가 이름 붙이면 요거의 도함수를 구해보면 도함수는 접선의 길이잖아. 접선의 굵기를 보면 여기는 양수,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되지. 다시 양수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거든. 그렇지만 얘가 증가함수 아니잖아. 얘는 증가함수 아니야. 왜냐면 랜덤하게 두 점을 잡았을 때 항상 x값이 큰 놈의 함수값이 커야 돼요.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 있지? 증가함수 종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x1을 뽑고 여기서 x2를 뽑았으면 분명히 얘가 더 큰데 이 놈의 함수값이 크지 않지? 같아버리니까. 그래서 얘는 뭐냐면 증가함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뭐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지만 증가함수는 아닌 거. 가장 대표적인 애가 상수함수하고 그 다음에 일부 구간만 상수함수이고 이 두 가지 경우. 그래서 여기 속하는 애들. 증가함수이긴 한데 f'x가 0보다 큰 경우는 아닌 거. 걔가 바로 얘야. 유명한 거. fx, x세죠. 여기 들어오는 애가 바로 누구냐면 fx가 x세죠. 얘지. 얘는 분명히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증가함수는 맞아. 증가함수는 맞지만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했을 때 0보다 크지 않고 0보다 크거나 같이. 그래서 요 관계를 조금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거기 보면은 봐봐. 우리 179페이지 가보면 거기 첫 번째 박스 2번에 나와 있죠. 괄호 2번에. 그런데 그 밑에 봐봐. 그 바로 밑에. 그게 중요한 내용이야. 괄호 2의 역은 성립이 안 돼. 봐봐. 거기서 보면은 동그라미를 뭐라 되냐면은 증가함수면 fx가 증가함수면은 이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가 달라붙잖아. 등호가. 등호를 붙여줘야 돼요. 여기서는. 그거를 조심하라고. 감소 함수이면은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이 관계가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극대하고 극소의 개념인데 개념은 얘기했어. 극대하고 최대하고 다른 개념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런 거지. 이런 게 이제 극대지. 함수가 증가하다가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런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함수가 쭉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로 바뀌지. 그 순간 찰나있지. 그럼 요 지점을 이제 극대가 발생하는 지점이라고 하고 요 지점이 이제 극소가 발생하는 지점이라고 하는데 그때 요 지점의 함수값이지. 그 함수값을 극대값. 극소가 발생하는 순간에 함수값, 즉 y값을 극소값이라고 해요. 그리고 극대라든지 극소가 발생하는 지점은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지. 그렇잖아. 증가가 되려면 f'x가 0보다 커야 되고 감소가 되려면 f'x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순간만큼은 증가가 아니고 감소도 아니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극값을 판정하는 방법은 이러한 지점들은 뭐냐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야. 증가하다가 즉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로 바뀌는 순간이지. 마찬가지로 얘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이 순간들. 이 순간이 바로 뭐냐면 극값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투에서 극값을 찾을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나는 건데 수투에서 극값이 발생하는 지점들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항상 뭐래? 항상 x축의 평행함수에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극값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항상 f'x가 뭐였나? 여기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극값을 찾아야지. 접선의 비율이 여기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우리가 이제 극대하고 극소를 판정하는 방법인데 수투에서는 1번을 배웠어. 그러니까 우리가 도함수를 이용해서 극대 극소를 판정한다는 거지. 극대라든지 극소가 발생하는 지점은 f'x는 0이 되는 지점이야. 그런데 걔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거기 괄호 2번에 이계도함수를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180페이지에 2번이 나오지. 이거는 좀 이해만 하면 되는데 봅시다. 우선 이계도함수를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거 잠깐만 얘기할게.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 요거하고 좀 비교해야 돼. f'x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이면 이거이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이면 증가하지. 원래 함수 원함수 fx 얘는 증가하지. 아까 전에 했잖아 이거. 저것도 뭐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이면 원함수 미분되기 전 상태에는 증가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걸 볼게.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이면 얘랑 구조가 똑같아. 만약에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이면 미분되기 전 상태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이면 얘가 미분되기 전 상태에 f 프라임 x가 얘가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똑같은 구조지. 지금 얘랑 같은 구조야. 그럼 여기서 해석해볼게. 우리가 이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라는 얘기는 f 프라임 x가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f 프라임 x는 우리가 다른 표현은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거든.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떠한 경우냐면 어떠한 경우에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냐면 그럼 되게 하면 내가 아래로 블록인 경우지. 아래로 블록인 경우니까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이러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를 보면은 x 값이 클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볼까? 접선은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니? 접선의 기울기가 올라가고 있지. 그렇지. 아래로 블록일 때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올라가.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럼 거꾸로 이제 여기 반대해석을 하면은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야. 그러면 당연히 이 f 프라임 x 얘가 이제 감소한다는 얘기지. 얘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아래로 블록 했고 위로 블록을 보면은 위로 블록을 딱 관찰해 보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돼. 이런 식으로 접선이 눕지. 눕는다는 얘기는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얻어내야 될 건 뭐냐면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이면 아래로 블록이야.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이면 위로 블록인 거지. 그러니까 블록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이제 같이 증가하더라도 내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함수가 이제 증가를 하더라도 증가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아래로 블록이면서 증가하는 게 있고 위로 블록이면서 증가하는 게 있는데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블록성을 판단한다 했잖아. 딱 구조가 이렇게 되기 때문이야. 그렇지? 그럼 봐봐 거기 보면은 이계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극대 극소를 판정할 수 있다. 거기 180페이지에 거기 박스 안에 2번의 내용이 있어. 한번 봅시다. 이게 우리가 근데 극소일 때하고 극대일 때 한번 비교해볼게. 우리가 극대일 때 먼저 볼까? 이런 게 극대잖아. 극대가 발생하는 순간 요 지점을 내가 x는 a라고 해볼게. 극대가 발생할 때에는 특징이 뭐냐면 얘를 내가 y는 fx라고 이런 거를 붙여볼게. 그러면 a일 때의 미분계수는 뭐가 되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겠지. 접선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니까. 맞지? 그럼 이계도함수의 부호는 뭐가 되겠어? 위로 블록이니까 음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조금 이따 증가표를 하겠지만은 수투에서 증가표라는 걸 배운단 말인데 원래 함수의 극대극소는 증가표를 이용해서 구하거든. 그런데 이 증가표를 그리지 않고도 이계도함수로 판단할 수 있어. 이계도함수를 알고 있으면. 그래서 극대인 경우는 뭐냐면 당연히 여기 성립이 되고 추가적으로 요거까지 성립이 돼. 그럼 극소의 경우는 어떤 지점에서 여기 극소가 발생하고 있어. 극소가 발생하고 있어.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A라는 점에서 미분계수는 0이 돼야 되지. 여기서의 접선의 길이는 이렇게 X축의 평행 형태로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계도함수가 오는 어때? 함수가 나오는 이 얘기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 거기 180페이지 보면은 박스에 바로 이번에 보면은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이계도함수의 부호 A, F 프라임, F의 더블 프라임이지. A가 음수이면 이랬잖아. 요거잖아. 부호가 음수이면 극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 위로 블록이니까 극대이고 그리고 극대가 F를 갖는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바로 위에 보면은 F 프라임 A가 0이고 그게 보이지? 그렇지? 극대에서 우선 뭐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깔려야 돼? 요 놈이 먼저 깔려야 돼. 먼저 F 프라임 A는 0이 돼야 되고 그 중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부호가 음수이면은 극대, 그 다음에 양수이면은 극소가 발생한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학교 시험에서 이게 그 밑에 같이 나올 수 있어. 밑에 얘를 보면은 fx 이거의 극값을 구하셔 보이지? 180페이지 하단부에 원래는 다항함수 수투에서 배웠는데 극값을 찾을 때는 증간표를 써. 증간표를 쓰는데 이렇게 문제에서 이계도함수를 이용해서 하라고 할 때는 증간표를 그리면 안 돼. 알겠네? 증간표. 그럼 증간표 한번 살짝 하고 다음에 실시할 거네. 수투도 처음 하나 쓰겠다 보니까 이게 또 알 수가 없어. 하나만 더 읽어볼게.
우리 책에 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fx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1x 이거의 극값을 찾는 거야. 우리가 다항함수 즉 수투에서는 증가표를 잘 그리지 않아. 근데 그릴 수는 있어야 돼. 왜냐면 주관식 같은 데서 요구하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객관식 문제를 때문에 증가표를 안 그리거든. 왜냐면 다항함수는 수투에서 개형을 다 외워버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증가표를 한번 해볼까? 증가표는 뭐냐면 말 그대로 표인데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표현. 이를 증가함수라고 하는데 증가표는 그리는 방법이 약속이 돼 있어. 그래서 우선은 일차적으로 뭘 하냐면은 가장 기준점이 되는 거. 이 함수의 증가 감소를 누가 결정합니까? 도함수 부호가 결정하지. 그러니까 음이냐 양이냐가 중요한 거야. 도함수 부호가. 그럼 우선 그 기준점이 되는 지점이 뭐냐면 0이잖아. 그러니까 우선은 얘를 미분했을 때 도함수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4x 얘가 나오지. 얘가 도함수인데 얘가 우선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돼. 얘가 기준점이 될 거니까. 음과 양을 나누는 기준점이 바로 0이니까. 그럼 4x를 묶으면 x제곱 빼기 1이 되지? 그래서 x 값이 마이너스 1, 0 T가 나오지. 근데 증가표를 어떻게 그리냐면은 요 미분계수 0 되는 점 세 개를 찾았으면은 표를 만드는 거야. 우리 수투에서는 세 줄짜리, 수투에서는 세 줄짜리, 미적분에서는 네 줄짜리를 할 거야. 그래서 수투니까 세 줄짜리, 수투 대문이니까 세 줄짜리 한번 해볼게. 처음 쓰건 여기는 x를 써야 돼. 그 다음에는 f 프라임 x, 그 다음에 xx는 딱 이게 약속이 되는 거지. 그럼 x 값이 이제 계속 변할 거야. 여기 계속 쭉 변하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올 거고, 그 다음에 쭉 변하다가 0이 되는 순간이 올 거고, 다시 쭉 변하다가 1이 되는 순간이 오겠지. x의 변화를 적어주고, 그럼 다음에 여기 적어야 될 건 뭐냐면 도함수잖아. f 프라임 x. 그러면 함수 중간을 이놈의 부호가 결정하니까 여기는 뭘 적어야 되냐면 부호를 적어야 돼. 여기는 순간에 0이 되는 지점이 되는 거야. 그럼 도함수가 누구였냐면 요놈이거든? 이게 도함수야? 이 인수분해를 완성을 하면은 이게 되지? 도함수가 뭐냐면 x 빼기 1에 x 더하기 이게 바로 도함수라는 거야. 그럼 마일보다 작을 때 이놈의 부호를 적어주면 되겠어? 마일보다 작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는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요거에 부호가 나오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음수지. 다 음수잖아. 그러니까 음수 세개 곱했으니까 여기는 음수가 돼. 여기는 마이너스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생각하고 있어. 그럼 집어넣으면 얘 음수, 여기 음수, 얘는 양수야. 그러니까 부호는 여기 결과적으로 양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 있을 때 2분의 1 생각하면 되지. 2분의 1 집어넣으면 양수, 음수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음수. 1보다 커. 2 생각하면 되지. 양수. 그러니까 이때는 플러스가 돼. 그러면 얘는 함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니까 감소하니까 우하향이지. 오른쪽 끝에가 내려가. 걔가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지. 오른쪽 끝에가 내려가. 화살표로 표현한단 말이지. 얘는 증가하니까 올라가지. 얘는 감소하니까 다시 내려가지. 얘는 올라가지. 그럼 그래프 개형이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냐면 함수가 감소하다가 이제 이 지점에서 바뀌고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이 지점에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개형이 어떤 식으로 잡히냐면은 개형은 뭐 이런 식으로 W 모양이 나오겠지. 그런데 여기 적어야 될 거는 뭘 적냐면 함수값들을 적어. fx 함수값. 그래서 마이너스 1 때 함수값이니까 여기다 넣어야 돼. f의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여기 1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2 되고 플러스 7 되지.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6이 되겠네. 그 다음 0 집어넣으면 7이지. 1 집어넣으면은 6이 되지. 그러니까 이 함수를 그려보면은 좀 함수를 그려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1 때 6이야. 여기 마이너스 1 함수값이 6이고 그 다음에 0 때 함수값이 7이지.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 내려갔다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서 내려갔다가 여기 함수값이 동일해야 되지. 이렇게 된다. W 모양이지.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잡혀있지. 이게 바로 뭐냐면 y 대표 x가 그래프지. 원래는 우리가 이게 증가표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데 증가표를 이렇게 그리지 않고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거지.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 이렇게 명시한단 말이에요. 여기 밑에 얘가 나와 있죠?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에 극값을 구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그런 형태로 나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증가표를 그리지 않고 우리가 지금 미분계수 적용되는 점이 세 지점인 걸 알았어. x가 마이너스일 때, 여기 때 1일 때. 세 개인 거 알았지? 그럼 난 뭘 판단하냐면 여기서 이계도 함수를 구해야 돼. 여기서 이계도 함수 구해야 돼. 한 번 더 밀어줄게. 얘를 한 번 더 밀고나면 뭐가 되냐면 4, 3, 1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지? 요게 이계도 함수잖아. 이거의 부호를 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0, 요 세 개의 부호를 구하는 거지. 먼저 마이너스 1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양수지?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0 집어넣으면 음수잖아. 1 집어넣으면 다시 양수지.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 아래로 물룩이지. 아래로 물룩이니까 뭐? 극소가 발생해. 말하자. F'A가 0이면서 F'A가 0이면서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가 양수면 극소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 마이너스 1인 지점은 뭐냐면 아래로 물룩이니까 극소가 발생하는 지점이구나. 두 번째는 이계도 함수가 음수가 나왔어. 즉 위로 물룩이라는 얘기인데 위로 물룩이니까 극대겠지. 얘는 여기서는 극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1인 지점 마찬가지로 양수니까 아래로 물룩이라는 얘기고 그때도 극소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원래는 증가표를 그려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일부러 이걸 묻어보려고 내는 경우가 있어. 얘는 나오면은 무조건 주관식이야. 그렇지 않겠니? 증가표를 그리지 말고 판단하는 거니까 무조건 주관식 부분 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내용들이 그 실제로 설명은 189번까지 다 설명을 했어. 189페이지까지. 곡선의 오목과 볼록이지? 볼록성에 관한 거는 이계도 함수 부호가 결정을 내려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는 잠깐만 좀 하다 갈 테니까 좀 조례 좀 깨고 오늘은 방구 활용이 목표라고 했어.